지금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바른미래당 당원동지 여러분,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 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 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괴락하고 경제 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 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화합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극한 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 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대표실 밀실 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얼굴 좀 여기다 대라고. 둘째, 어벤져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들,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 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져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 사람들에게 미래 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률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 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 전략으로 첫째, 정치 구조 개혁, 둘째, 세대 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 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 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 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 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 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 명으로는 세대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미래 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 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 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 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 데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 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 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 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 연장 정계 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 교체를 위한 정계 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 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30, 40 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 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 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 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 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의 바람아프의 촛불 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 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 세력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 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 해 펼쳐나갈 정치 구조의 개혁과 세대 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 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 개혁, 국회혁명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 시대, 그 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이곳 유튜브 방송의 개국에 맞춰서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화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뉴스핀 김규희 기자라고 합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안 대표님도 언급하시면서 돌아오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좋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죠. 저는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게 거치군대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같이 의논할 겁니다. 네. 경향신문의 김윤나영입니다.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이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중도 보수 노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하셨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가 궁금하고 또 정기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현황계 정당들과도 같이 할 수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다, 중도 개혁이다, 뭐 이런 그 차이를 갖고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개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변혁에 참여할 때 생각들 그리고 지금 생각이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와서 같이 의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신당 또 민평당 이런 쪽하고 그 연합연대는 지금 우리가 뭐 결국은 같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중도 개혁의 중심 세력을 확보하고 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미래 세력과의 연합연대 또 미래 세력의 중심대로 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서 같이 해나갈 길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칫 대한연대하고 또 민평당과의 연합이 자칫 호남 세력의 연합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표님, 저 SBS 배운 기자입니다. 그 안전 대표가 돌아왔을 경우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안들을 좀 마음속에 품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걸 몇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를 원하는지
와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불가능 사정과 같이 얘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대 선거혁명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국민 공천혁명을 또 이렇게 멘트로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지난 총선을 보면 예를 들어 국민의당 예를 보면 그 호남에서는 많이 됐는데 수도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정당 투표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얻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총선 전략을 또 그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비례대표가 더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 선거혁명을 일으키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젊은 인재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단순한 영입 대상으로 기존 정당 구태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세력으로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의 파트너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데 중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청년 세력이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JTBC 강희영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같이 논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복귀를 한다고 혹시 확신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만 하더라도 일단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소속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미래당 돌아오면 당연히 바른미래당 당원으로서 바른미래당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내용에서도 아주 찍어서 바른미래당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른미래당에 대한 깊은 애정, 미래 비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줘서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돌아오면은 같이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MBN 고용보험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 영입인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지금 민주당이랑 한국당이 영입인재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영입인재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한국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평가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색을 갖춰서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영입된 저희 인재들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를 하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수기 앵무새 노릇에 그쳤는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개별적인 영입보다는 젊은 세대 또 이런 세력으로 함께 파트너로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세대 교체를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김용희 부장이 팀장으로 해서 6명의 팀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로 개국이 됐고 어제 그저께도 다른 지역 가서 지역위원장들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출마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서 유튜브 선거가 이번 선거 승리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질문이 없으시면